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들도 어려운 거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데, 그래도 끝판왕은 뭐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해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 이거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회사원들 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 월급도 줄더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보면 경기 침체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무서운 그런 영역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가 상승만 있으면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 것들을 막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까지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것들은 소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비가 줄면 회사에서 물건을 덜 만들잖아요. 회사에서 물건이 덜 만들면 회사의 수입이 줄죠. 회사의 수입이 줄면 회사원의 수입도 준다라는 거죠. 그럼 내 가게의 수입이 줄잖아요. 가게의 수입이 줄면 소비가 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더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악순환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소비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가 안 된다면 방법은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푸는 것도 안 되고 돈을 푸는 것도 안 되고 돈을 줄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양축이. 이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물가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다면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들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가장 쉬운 투자의 방법은 뭐냐? 거기도 뭐 종잣돈을 만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1억짜리 채권을 사서 3% 정도의 수익을 냈다. 또 이렇게 되면 얼마에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25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사용하면은 딱 맞겠죠. 그러면 거꾸로 뭐냐? 1억 원어치 3% 채권을 산 수익률이나 내가 한 달에 25만 원의 소비를 줄이는 거랑 실질적으로는 수입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안 봐요. 이런 것들을 한 달에 25만 원 줄일 수 있는지를 가계부를 들여다놓고 보면은 보이거든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인 가족의 그 수익이 300에서 5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세후 300에서 500 정도 되냐. 그 맞벌이 같은 경우를 다 합쳤을 때. 그랬을 때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데가 없냐. 한번 가계부 놓고 한번 쭉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쓰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죠. 이건 줄이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뭐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주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의의 질은 또 다르겠지만 의식주는 제껴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활필수품이라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기타 등등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기호품 있잖아요. 뭐 각종 차, 커피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기호품들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것들 뭐 건강에는 나쁘지만 이게 다 기호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치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치품도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소비에서는 사치품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생활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뒤에서부터 사치품, 그 다음에 기호품, 생활용품, 생활필수품, 그 다음에 의식주에서 밑에서부터 봤을 때 내가 했던 소비에서 줄일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럼 우리는 절약을 통해서 1억짜리 3% 채권이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러면 30만 원 줄였다. 그럼 30만 원 줄이면은 3.6% 뭐 이렇게 이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1억짜리. 쉽게 생각해서 잘 따져보면 내가 소비를 한 50만 원 줄인다. 그러면 한 2, 3억짜리 상가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상가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한 3.5에서 4? 이거 안 돼. 뭐 저쪽 강남에 가는 경우는 2%안 되는 것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상가 수익률을 봤을 때 뭐 4%라고 보면 상가 수익
내가 상가를 2억짜리 가지고 있는 거, 3억짜리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어렵지 않구나.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소비를 통해서 가능해요. 아이들도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뭘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야, 네가 그것들을 사 먹는 걸 좀 줄이면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의 삼성전자 주식의 배당률을 보면 실제로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2% 조금 넘었거든요.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 같은 경우는 2%가 안 돼요. 그럼 너는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보다 더 많은 돈을 스스로 네가 벌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과자를 덜 먹으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할 때도 그 주말에 또는 매일 뭐 가는 커피숍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뭔가를 케이크를 하나 먹거나 뭐 이랬을 때 이것들을 모았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느냐. 은행에 있는 금융상품하고 따져보면 압도적이에요. 이쪽이 더 높아요. 은행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